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반 득표에 실패한 당대표 최종 결선 투표를 위해서 내일 24, 25일 양일간에 걸쳐 지난번과 같은 방식의 모바일 투표를 한 뒤에 26일 오전에 최종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대회에서 발표된 최고위원으로는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양향자, 청년위원회는 우재준이 보도된 바와 같이 선출직 당 최고위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명의 당대표 최종 결선에는 김문수와 장동혁이 예상한 바로 되었고, 주구장창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던 탄핵파 안철수 조경태가 결국 보따리를 쌌습니다. 찬탄과 반탄의 싸움에서 결국 반탄 정서의 우세로 보수 우파 국민과 당원들의 표심이 그쪽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색깔이지만 다른 뜻이 담긴 김문수와 장동혁의 최종 결과는 3일 후면 결판이 나게 됐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김문수와 장 캠프에서는 각각 나름의 유리한 추정치를 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자유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김문수가 48%대, 장동혁이가 28%대라는 소리가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전문가 수치라고 그럽니다. 또는 장동혁 캠프에서는 그 반대로 분석을 또 내놨습니다. 그러나 8명이 난립한 최고위원들의 득표 분석보다는 청년위원 두 후보의 득표를 보면 대략적인 수치의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친한동훈계로서 50%대를 받았던 청년위원 우재준 지지표와 김문수 후보와 함께한 손수조 표차는 약 1%, 그러니까 한 3,900여 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우재준 지지표의 향방이 내일 모레 있을 당대표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대표 결선에서 우재준 지지표가 과연 장동혁에게 얼마나 가느냐는 시각인데요. 글쎄요, 장동혁과 한동훈과의 관계가 바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된 최고위원들 중 신동욱, 김민수, 장재원, 양형자의 지지표가 김문수와 장동혁으로 나눠 가졌다면은 탈락한 김건식과 안철수, 조경태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것은 장동혁에게 갈 표는 크게 없다는 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한 대로 각 캠프에서 정밀한 분석을 했겠고 결선에 대비한 총력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동혁이 몇몇 유튜버들의 지원 사격을 받아 김문수와 장동혁, 한동훈이가 한 통속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어제 전대에서 결론이 난 대로 장동혁이 완패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왔습니다. 예측이죠. 왜냐하면 한동훈의 선택과 안철수 지지표의 향방이 가름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후 인사말에서 김문수는 전대 동안 함께 고생한 최고위원들과 혁신을 외친 조경태와 안철수 열정을 잊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함께 뛰어준 장동혁 후보와 결선에서 다시 한번 훌륭한 말씀을 듣겠다며 집안의 큰 형님으로서 따뜻한 품성을 보였고, 대여 투쟁에서는 과감히 그리고 단호히 이재명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울 각오를 분명히 밝혔고, 엄중한 시기에 우리끼리 분열을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위기에 이 나라와 국민의힘 500만 당원을 지키기 위해 본인이 직접 선봉장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뜨거운 피가 있고 투쟁 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그리고 당과 국민을 위해 흘릴 땀방울과 눈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김문수와 함께 끝장내는 강력한 투쟁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 장동혁은 함께 출마한 최고위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낡은 투쟁 방식과 새로운 투쟁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즉 안정과 혁신을 위한 미래의 선택에게 지지해달라며 본인만이 할 수 있다며 국힘당을 분열하는 세력을 안고 갈 것인지, 이거는 아마 김문수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내부 총질하는 자를 정리하고 단일 대우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 달라고 하고서는 분열 없는 국민의힘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앞뒤 말이 안 되는 행설수설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내부 분당지라는 인간들을 싹 청소하겠다면 분당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당 체질을 바꾸겠다는 말은 무엇이고, 분열 없는 국힘당을 이끌겠다는 말은 또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워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투쟁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참 의원 생활 4년이라는 짧은 캐리어가 말해주도 저런 나쁜 좀비 같은 놈들을 어떻게 싸워 헤쳐나갈지 매우 궁금하고 때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동혁은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 국회 파견 판사였는데요. 민주당하고 올려다니며 당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제출 법안 초안을 직접 작성한 장본인으로서 당시 민주당 박범계가 대전시장 출마 예정으로 한 그 자리에 국회의원 자리를 노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지난 전당대회 때 밝혀진 내용으로 때와 곳에 따라 장동혁의 말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형적인 말 바꾸기가 상식적으로 한다는 말들이 연속적으로 나와 정체성이 불분명한 홍준표 같은 부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홍준표입니다. 그런데 장동혁이가 TV 토론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판에서만큼은 큰 오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죠. 만일에 당대표가 되었다면은 전한길과 한동훈을 두고 전한길에게 공천을 준다는 소리가 그건 정말 너무 경솔하고 가벼운 처세였지 않나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물론 전한길 지지층을 얻기 위함이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로서 이 망발이 이번 전대에서 완패하는 장동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전대를 끝으로 국힘당에서 한 만큼은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끝날 수도 있지만은 한때는 한동훈과 입을 맞추고 잘 나갈 때도 있었는데 한 번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예고합니다. 모름지기 정치는 지식과 상식을 겸비해야만 진정한 정치 반열에 오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인 판사라 책보따리만 컸지 지식은 있을지라도 상식은 물론 전대에서 또 토론회에서 본 장동혁의 기본적인 예의범절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 거만함이 넘쳐나는 전형적인 한국판 판사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한 줄 논평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동혁은 국힘당 대표가 되기 전에 먼저 청학동 훈장 김봉곤을 만나는 게 우선일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